연은 겨우 8살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다. 겨우 시작하려는 찰나에 운명은 무자비한 조각가처럼 그녀를 다듬어 어린 시절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찝혀져 나가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모든 어린이가 가진 호기심 이상의 무언이었고, 거리를 집처럼 삼으며 살아가야만 했던 이들이 얻는 어떤 지혜였다. 서울의 벽과 지붕은 그녀에게 낯설었고, 인도와 골목길, 떠들썩한 시장은 친숙했다. 이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았지만 집이 없는 이들에게는 무자비할 수 있었다. 여는 키가 작고 마른 몸에 언제나 질문을 던지는 듯한 표정을 지닌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크고 맑은 눈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처럼 밝고도 끔찍한 현실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주위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언제나 이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곤 했다. 때로 그녀는 자신이 이 도시에 숨어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저 먹을 것이 아니라 어떤 희망을 찾아 어두운 구석을 달려가는 그림자처럼. 그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것,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져온 따뜻한 마음이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날들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주었다. 무엇이든 나눴다. 그 따뜻함은 마치 그 자체로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웃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날들 속에서 여는 꿈을 꾸었다. 다른 미래, 더 이상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꿈을. 여는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깊은 확신을 품고 있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무자비해도 그녀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어느 흐린 아침, 도시가 이제 막 깨어나려 할 때, 여는 항상처럼 음식을 찾아 나섰다. 새로 개발된 동네는 아직 공사 중이었고 일꾼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여는 그것이 탐험하기에 완벽한 장소일 거라 생각했다.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 바로 흥미가 피어올랐다. 여는 몸을 굽혀 먼지와 진흙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금시계였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차가운 금속의 무게를 느끼며 시계를 들어 올렸다. 그 시계는 화려하고 세련되었으며 아침 햇살에 조차 빛나는 시계의 다이얼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처음 보기에는 이 시계가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발견처럼 보였다. 이 시계를 팔면 몇 주, 아니 몇 달간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팔아서 음식을 사고 혹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에 의해 멈춰섰다. 누군가 이 시계를 잃어버렸고 아마도 절실하게 찾고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여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시계를 자신이 갖는 것이 잘못이라고 느꼈다. 잠시 망설임이 그녀의 마음에 스쳤다. 그날은 그녀에게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이할 중요한 결정이었다. 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시계를 주머니에 넣은 후 유혹을 떨쳐내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이 시계를 잃어버린 분 없나요? 여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깊은 생각을 담고 있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시험일까?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여는 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을 떠올렸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정직해야 해. 아무리 어려워도 옳은 일을 해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며 여는 그것을 그녀의 내면의 나침반처럼 여겼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잔인해 보일지라도 양심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그대로 그녀에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항상 어려운 순간이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는 알았다. 만약 어머니가 지금 여기 있었다면 그녀의 결정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그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일부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여는 작은 몸이 지친 것을 느꼈다.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싸움에 지쳐 있고 안전한 장소와 음식을 찾기 위한 불면의 밤에 지쳤다. 편안한 삶을 상상하며 따뜻한 곳에서 이불을 덮고 편히 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유혹했다. 그러나 그녀는 깊은 곳에서 알았다. 만약 시계를 들고 그것을 팔아 모든 걱정을 잊으려 한다면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아니, 그녀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양심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그녀를 자기 자신과 거래하게 두지 않았다. 여는 알았다.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그녀는 항상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시계를 들고서 그녀는 그 무게를 느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의심이 밀려오는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 시계를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지 여는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시계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다.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여는 결단력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누군가 소중한 시계를 잃어버린 분 있나요? 대다수는 지나쳐갔고 몇몇은 무례하게 대했지만 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인을 찾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노력은 보상받았다. 그녀는 경찰을 만났고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반응했다. 그는 그녀의 정직함과 결단력에 감동했고 연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다. 그곳에서 시계는 발견물로 등록되었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이때 경찰은 연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제안했다. 연에게 이것은 드문 평온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이 순간, 이 밤 안에서 그녀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정직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힘이었다. 경찰관의 눈빛과 그녀에게 보여준 친절한 태도는 그녀의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 같았다. 몇 시간 후 전화벨이 울렸다. 한이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시계에 대해 신고했다. 여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이 오면 그녀는 드디어 이 소중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다. 이 시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과 감정이 담긴 것이었다. 한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여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걱정과 안도의 표정을 동시에 지닌 모습이었다. 그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살펴본 후 그것이 자신이 잃어버린 시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함은 경찰에게 이 시계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선물이었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단순한 물건 이상으로 그에게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의 정직에 깊이 감동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여는 황의 눈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감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함은 그녀에게 보상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여는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중히 거절했다. 돈은 그녀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항은 연애 정직에 깊이 감동했고 그녀가 단순히 감사만 받을 자격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다. 그는 연이 가진 용기와 결단력을 보고 놀랐다. 그는 이런 결단력과 용기를 그만큼 어린 나이에 보았던 적이 없었다. 그가 잃어버린 시계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녀가 보인 적극적인 태도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돌려준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녀의 순수하고 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연에게 단순히 돈으로 감사하는 방식이 아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주기로 결심했다. 함은 연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뒤 경찰관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러 갔다. 그는 자신이 할 제안이 신중하고 제대로 생각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몇 분 후 돌아왔고 연은 그가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그가 중요한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한이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눈빛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연에게 다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녀와 같은 높이에서 대면했다. 그 제스처는 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그녀가 그의 말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려는 듯 말했다. 연,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내 정직과 용기는 드물고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연은 믿기지 않는 듯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한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너에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너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고 내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너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줄 거야. 필요한 모든 것 학비, 교재, 모든 비용을 내가 책임지게. 너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얻게 될 거야. 연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믿을 수 없고 손이 닿지 않는 꿈처럼 느껴졌다. 학교, 최고의 교육기관. 그런 것은 그녀가 상상한 적도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런 일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한은 연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연, 나를 믿어. 나는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기회임을 이해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한 달 동안 항은 모든 세부 사항을 챙겼다. 그는 연이 필요한 모든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고 조복과 교재, 필요한 모든 물건을 구비했다. 또한 그녀와 가족을 위해 안전하고 아늑한 집을 마련해 주었다. 연과 그녀의 가족은 자신들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새 학교 첫날, 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설렘을 느꼈다. 연문 학교의 높은 문을 지나 들어설 때 그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주변은 모두 새롭고 낯설었다. 큰 건물들, 잘 관리된 정원, 예쁘고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 연은 자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교장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교장 선생님과 그의 아내가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들은 연을 배려 깊게 대해주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설명하며 그녀가 공부하는 동안 언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은 조금 안심되었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연이 반에 소개될 때 그녀는 긴장과 안도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은 친구들의 친절한 미소로 조금씩 사라졌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어서 그녀는 일과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다. 그러나 모든 내면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연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할 수 없이 컸다. 그녀는 이전의 규칙과 요구가 단순했던 세계에서 살았고, 그것에서는 자신이 자신의 시간과 일에 대해 주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 명문 학교에 오게 된 그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엄격한 세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행동과 결정이 평가되었고, 그녀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가 그녀의 미래는 물론 그녀의 가족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흔히 말, 그의 격려와 희망을 주는 지원은 이제 그녀에게 터널 끝의 빛과 같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울 수 없었다. 여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 애썼다. 그녀는 자유시간이 있을 때마다 공부에 몰두했지만 새로운 지식에 빠져들수록 예전의 경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단지 그녀의 소망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을, 고향의 거리와 그곳에서 느꼈던 익숙한 분위기를 잊을 수 없었다. 그것들은 이 새로운, 낯선 세계에서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죄책감이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그녀는 가끔씩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의심하기도 했다. 자신감 넘쳐 보이는 반 친구들은 자주 그녀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호화로운 환경에서 자랐고 돈이나 어려움, 그녀가 항상 겪어온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으며 살았다. 그들의 세계는 밝고 그녀가 살았던 삶과는 끝없이 멀어 보였다. 여는 이 아이들 속에서 마치 외계인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여기 있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답을 찾으려 방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함은 계속해서 그녀를 지지해 주었고 주기적으로 찾아와 희망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잠재력과 시계를 돌려준 놀라운 용기를 상기시켜주며 그녀는 강하고 유능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그녀가 반드시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따뜻한 말들은 그녀와 함께 있었고 그녀는 그 말을 기억하며 의심과 두려움을 싸워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는 끈기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에게 어려운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했다. 수학 문제를 풀며 몇 시간씩 집중하고 과학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재능을 키웠다. 그녀의 노력과 끈기는 점점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선생님들은 그녀의 성공에 놀라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성과들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기 시작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하고 과학 동아리에서 인정받는 등의 성취는 그녀에게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성공들은 그녀의 자존감을 키워주었고 이제 그녀는 동급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를 더 이상 단지 우연히 그들 사이에 끼어든 신입생이 아닌 틈틈한 동료로 대했다. 그리고 그녀가 학교 동아리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덕분에 그녀는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독서 클럽, 학습 그룹, 과학 동아리 등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표현하고 지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여는 더 이상 그렇게 외롭지 않았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운 것처럼 느껴졌던 학교가 이제는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다. 매일 그녀는 학교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하며 토론에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꽃이 살아있었고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연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녀에게 더욱 힘을 주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꼈고 그녀의 미래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는 이제 더 이상 단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실현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세계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 넘을 장애물이 많았지만 연은 이 새로운 기회로 자신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는 것을 알았다. 연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친구들에게 감사했다.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 그녀를 둘러싼 친구들은 그녀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과 함께 연은 단지 공부의 어려움을 넘은 것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갔다. 그들의 지원과 관심, 진심 어린 걱정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고 자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친구들은 그녀가 학교에서 자리를 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중요한 기반이었고 연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과 함께한 매일의 시간은 연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의 결단력과 끈기는 동급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인내의 상징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난을 지켜본 학생들은 점차 그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고 연은 이제 그들에게 단지 운명에 맞서 싸우는 것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으며도 계속 나아가는 모습의 대표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과 점점 더 커지는 존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연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부유한 가정에서 온 학생들 사이에서는 연이 완전히 낯설고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그들의 엘리트 학교에 올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연의 출신은 미스터리였고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자신처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이곳에 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불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연에게 대한 거친 말과 조롱은 날마다 반복되었다. 그녀가 그냥 지나쳐 가기를 기대하는 대신 그들은 점점 더 자주 그녀를 괴롭혔다. 모욕적인 말과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연은 이를 무시하려 애쓰며 공부에 집중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황이 곧 별이라 믿었다. 그러나 매번 들려오는 한마디, 한 번의 비웃음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집에 돌아가도 그것들은 계속 따라왔다.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는 점점 더 적대적이 되어갔다. 학생들은 그녀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속삭였고 더 적합한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고립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연은 더 이상 이 학교에서 자신을 하나의 일원으로 느낄 수 없었다. 가까이에서 지지해주는 친구들의 지원도 그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막막해 보일 때 그녀는 자신이 노력해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녀가 이 학교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의심이 더 커졌고 연은 점점 더 자신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괴롭힘이 극에 달하고 그녀의 사물함이 욕설로 가득 찬 순간 연은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다.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고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순간 연은 깊게 숨을 쉬며 결심했다. 그녀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고통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겠다고, 그들의 잔혹함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대신 그녀는 강해져서 자신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리가 자신에게 값진 것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평소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동급생 진이 연의 상황을 눈치챘다.
진은 연의 고통과 절망을 보았지만 그로만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진은 행동에 나설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연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함께 사물함을 정리하며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연에게 강함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고 그 순간은 매우 중요했다. 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진은 자신을 통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서로를 지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은 연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연은 자신이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연은 자신이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점심시간, 진은 연에게 자신도 한때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내면과 학교가 맞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했지만 진 역시 다른 이유로 소외감을 느꼈다. 과도한 관심과 기대가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진은 자신의 가족이 성공과 명예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서도 진이 자신을 찾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모든 특권과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진은 반짝이는 쇼윈도우와 황금 프레임 속에서 마치 낄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꼈다. 연은 진의 말을 들으며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연대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서로가 겪어온 소외감과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무엇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삶의 차이가 있었지만 외부 환경과 편견이 그들의 정신을 꺾을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함께 그들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단지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말이다. 그들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로 했다. 그들이 힘을 합친다면 학교 내에서 조화와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연과 진의 우정은 빠르게 발전했다. 이전에는 차갑고 억제된 인물로 보였던 진이 이제는 충실하고 이해심 깊은 친구로 변했다. 진은 연을 단순히 가난한 이방인으로 보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진은 연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 점에서 더욱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오랫동안 찾고 있던 지원을 발견했다고 느꼈다. 매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연과 진은 학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고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연은 리더로서 모습을 드러내며 모두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진은 자신감을 얻었고 연과 함께 그들은 간인함과 끈기의 상징이 되었다. 외부에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우정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러나 그들만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선생님들은 연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진의 결단력 덕분에 그녀는 연의 동맹자이자 보호자로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괴롭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곧 학교 측에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교장과 교사는 이 상황에 관심을 기울였고 학생들 간의 관계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과 진이 학교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했고 그들의 존재는 소중하다고 여겼다. 연은 점차 이 새로운 세계에 통합되는 느낌을 받았다. 여전히 그녀의 출신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연은 자신이 이 자격이 있음을 알았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을 때 진은 연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비밀을 밝혔다. 점심을 먹으면서 진은 그녀의 아버지가 현재의 부유함과 명성을 쌓기 전에도 힘든 시절을 겪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거리에서 자랐으며 연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로 인해 진은 연 같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진의 아버지 데이비스의 이야기는 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가 그녀의 지원자이자 영감의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 고백은 그들의 우정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 주었고 연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의 삶도 싸우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 마치 데이비스처럼. 연은 자신의 힘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지원이 강화되는 것을 깨달았다. 데이비스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일깨워 주었다. 이제 그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그녀는 장애물을 무시하고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의 고백을 통해 연이 얻은 이해는 그녀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겪어온 모든 경험은 그녀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믿음직한 친구의 지원을 등에 얻고 있었다. 영감을 받은 연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진의 고백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그들의 우정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그들이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가 더 깊고 공통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연은 자신이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거리의 아이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연에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했다. 진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영감을 받은 연은 자신이 매일 보고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 순간, 연은 자신이 가진 친구들과 동료들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 기회는 단순히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한 기회였다. 거리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연과 진이 기부금을 모으고 주목을 끌기 위한 이벤트를 조직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학교 공동체의 지원은 엄청났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선 바자회, 음악 공연, 게임, 기부금 모금을 포함하는 이벤트를 조직했고 성공을 위한 키는 단지 필요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행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학교 공동체 전체가 이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기부금 모금과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였다. 더 나아가 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겠다고 자청하며 연과 진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단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들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확장에 힘쓰기로 했다. 하지만 연에게 이 성공은 그녀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과 진은 거리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워크숍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학교의 교장에게 제시되었고 교장은 두 학생의 성숙함과 결단력에 감동받아 즉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중요한 단계였고 학교의 지원 덕분에 연과 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이제 학교와 지역 조직들과 함께 자원을 모으고 식량,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프로젝트는 점차 힘을 얻어갔고 곧 연과 진은 큰 발표회를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정과 헌신은 참석자들을 깊이 감동시켰고, 이는 자원봉사자와 기부금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지지하게 되었다. 연과 진의 성공 이야기는 학교를 넘어 외부에서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여러 회의에 초대되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학교들과 조직들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매번 그들의 프로젝트는 더욱 강력해졌고 두 사람은 그들이 이루어낸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회를 변화시키고 조금 더 인간적이고 배려심 깊은 사회로 만들고 있었다. 두 친구의 협력과 그들이 쏟은 노력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그들의 공동 노력이 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이 시작한 작은 희망의 불꽃은 이제 모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길을 밝혀줄 큰 불길로 번지고 있었다. 연과 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두 소녀가 거리의 아이들을 돕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연민과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일이 비록 처음에는 소박하고 단순했지만 이제 그것은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큰 기초가 되었다. 연과 진의 프로젝트는 점점 더 큰 주목을 받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초기 목적은 몇몇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으나 이제 그들은 강력한 운동을 이끌어내며 학교에서 사회 각계에 이르기까지 큰 인정을 받았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학교의 지원은 이제 하나로 뭉쳐져 내적인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거리의 아이들을 돕는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는 장소를 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플랫폼이 되었다.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자원은 점점 더 많아졌고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은 이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부금 모금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업가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는 행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했으며 다른 이들은 금전적으로 후원하거나 회의와 워크숍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고리로 작용했다. 연과 진은 프로젝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각 단계를 철저히 계획했다. 그들은 정기적인 행사들을 여러 기금을 모으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활동에 참여시켰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이 활동은 학교의 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들은 지역 기업들과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장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었다. 이 활발한 활동은 거리 아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의 주목을 끌어 프로젝트의 가시성과 더 큰 지원을 이끌어냈다. 신문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연과 진의 성공을 다루며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들을 돕기 위한 끊임없는 열정을 강조했다. 언론의 관심은 새로운 지지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끌어들였고 프로젝트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다. 곧 그들의 시작은 처음의 기대를 넘어서고 있었다. 작은 자선 활동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연과 진의 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도 수십 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은 자신의 작업 결과를 보며 마음이 벅차오르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가장 큰 영감을 받은 순간은 드디어 그녀의 가족을 되돌아볼 수 있었을 때였다. 그것은 그녀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한때 어려움과 가난으로 갈라졌던 연의 가족은 이제 그녀의 노력 덕분에 변하기 시작했다. 연은 어머니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과거의 불안정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희망이 자리를 잡았다.
연은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자신이 이룬 성공이 완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이 성공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는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단지 그들을 정상적인 생활로 돌려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극복 이야기를 환에게 나누었고 그 이야기는 그들을 또다시 고무시켰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과 진이 어떻게 거리 아이들을 도왔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가족은 그녀의 계획을 지지했고 이제 연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고 느꼈다.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지만 연은 이제 자신이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의 가족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졌고 그녀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만족스러웠다. 연과 진이 함께 한각 단계는 점점 더 강력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해갔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가족과의 재결합은 연에게 새로운 영감과 동기를 부여했다. 그것은 그녀를 재충전시켜 더욱 강한 의지로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안정되었기에 연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황해예는 또 다른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연과 진은 프로젝트를 계속하며 한 번은 참가자들과의 모임 중 그들이 지나온 고난의 시간을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도 이외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젊은 시절 자신도 모든 것을 잃고 거리의 아이였지만 자신을 믿고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음을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람들 덕분에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며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힘과 자원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쏟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필요한 순간의 도움은 결정적입니다. 황은 천줌을 향해 말했다. 제 인생이 바뀐 건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일하고 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황은 이 고귀한 아이디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는지를 보고 연과 진이라는 이름을 따서 만든 기금이 설립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함은 이 기금이 지속 가능하고 자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아이들을 돌보며 선의와 지원이 세대를 넘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소식은 연에게 또 다른 확신을 주었다. 그녀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연은 이제 그녀의 여정과 이야기가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지원하려는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살아갈 것임을 깨달았다. 연은 이제 이 기금을 계속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 기금은 그녀처럼 인생에서 길을 잃었던 아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계속 성장하며 새로운 세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연과 진은 해마다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선한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교육과 사회적 포용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연은 연설 초대를 받았다. 그녀는 수천 명의 천줌 앞에 서서 무게감을 느끼며 말했다. 저는 거리에서 시작한 작은 소녀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저를 믿고 기회를 준 사람들 덕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만약 거리의 작은 소녀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는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참석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힘과 결단력이 가득한 고백이었다. 청중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여는 자신에게 모여드는 감사와 만족의 감정 속에서 자신의 미션인 차일드 데이비스가 세상을 넓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이루어온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시작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순간 여는 자신의 이야기가 결코 끝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매일매일 사람들을 도와주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